아마 다음 주가 모의고사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달 모의고사 어렵겠는다 그랬어요. 어렵겠네요, 당연히. 쉽게 내면 5월달부터 혼자 한다고 화는 안 나오거든요. 일부러 어렵게 내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냥. 그리고 저 특강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 최근 한 6년간 위주로 볼 겁니다. 물론 이거 다 풀지 못해요. 제가 중요한 위주로 거의 다 풀 것이고, 그 다음에 특강은 기출문제 보면 해마다 출제되는 지문이 있어요. 한 2, 3년 안에 꼭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찾아드려요. 그러면 그거 올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특강이 이틀 하는데 이틀 동안 한 내용에서 올해 적어도 50% 이상 최소 50% 60% 나오는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이틀량에서 이번 시험 최소 100지문 이상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항상 나온 게 정해 있어요. 그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수업 받으시고 이제 5월 달부터 수업 들으시잖아요. 기본서 읽으시고 복습할 때 그 기출문제집을 5번, 10번 계속 보는 겁니다. 5, 6월 달 내내, 2달 내내. 그리고 7, 8월에 문제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문제를 푸셔야겠죠. 기출문제만 그렇게 계속 반복 푸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올까 다 예상할 수 있고,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더 잘 되겠죠. 내가 보는 게 시험에 나올까? 그럼 공부 안 돼요. 아, 이건 기출문제 많이 봤는데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보면 무조건 외워지겠죠. 그게 특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특강은 시간 되시면 웬만하면 들으시긴 좋아요. 제가 옛날에 특강하면, 제가 예전에 저희 광주에서 특강하면 서울에서 받으러 왔어요, 제 특강을.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이 특강 내용 아닌데 비슷한 것을 이제 다른 학원 서울 강남 본사 가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게 이제 공부할 방향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371페이지 할 차례죠. 이제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럼 371페이지는 제일 밑에 360조가 있죠. 근데 그게 피담우채권 범위입니다. 그럼 조문을 보시면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봤죠. 가로쳐 보세요.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 괄호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 동원하세요.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럼 첫째 줄에 가로쳤죠.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가로쳤죠. 같은 말이 뭐였어요? 그 아랫줄에 지연배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에 써보세요. 가로에 지연배상, 지연이자 같은 말입니다. 그게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이에요. 지연배상, 지연이자 같은 말이에요. 그럼 몇 년까지만 저당권에 서 있다? 1년이죠, 1년. 이게 360조가 일반 저당권의 피담우채권 범위고, 다음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은 399페이지 가보세요. 399. 397입니다. 죄송합니다. 397. 그 하단에 357조가 있죠. 근저당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 동원하층 다 최고액 동그라미세요.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이 부정성 완화입니다. 부정성 완화. 좀 이따 할 것이고. 다음 2항. 전화경의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저당은 최고액 동그라미 쳤죠. 최고액. 그 다음에 다시 371페이지. 일반 저당권은 360조가 있죠. 360조. 자, 그럼 일반 저당권은 360조가 있어요. 그 다음 근저당권에는 뭘 동그라미 쳤죠?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360조 읽으셨고 채권 최고액 동그라미 쳤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360조와 채권 최고액이 뭘 의미하는가? 그 판례의 태도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채무자에게 적용된 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만 적용되는 우선면제 한도액이에요.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우선면제 한도액을 뜻하는 겁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런 거지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는.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채무자 책임한도가 아니에요. 이건 제3자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우선면제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이게 360조와 근저당권이에요. 채권 최고액. 그럼 360조는 먼저 원본이 있겠죠? 원본.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 혹시 약정할 수 있죠?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라고 써있죠? 이 중에 지연이자 몇 년분이에요? 1년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그 다음 이 이자는 원본에 발생한 이자라 등기만 하면 무제한 담보돼요. 2년, 3년 다 담보됩니다. 근데 지연이자는 채무불이행이죠? 이건 몇 년까지 담보된다? 1년까지만. 그러니까 이 이자는 등기할 수 있죠. 몇 년이라고. 등기하니까 예상할 수 있어요. 원본에 발생한 이자라. 근데 몇 년 지연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까지만 담보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면제 한도액이에요. 여기까지만 우선면제 받는 겁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있잖아요. 만약에 채권 최고액을 4억이라 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 세 가지 등기하지 않더라도 최고액 범위 내라면 세 가지 다 담보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만약에 3억을 빌린다면 한 120%, 130%를 최고액 잡는다 그래요. 만약에 3억 빌렸을 때 만약에 최고액을 한 4억 잡았다 해보세요. 만약에 130% 좀 넘게. 그러면 4억 범위 내에서 이거 다 담보대 등기 안 해도. 다음 지연이자 1년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가 훨씬 유리해요? 채권자에게. 이게 훨씬 유리하죠? 채권자에게.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인데 이게 더 채권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뭘 보나 둘 중에 뭐가 유리해요? 근저당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저당권은 거의 없는 겁니다. 99.9% 다 근저당권이에요. 훨씬 유리하니까. 아무튼 360조는 우선면제 한도액이에요. 그 다음 채권 최고액도 우선면제 한도액입니다. 우선면제 한도액. 그럼 자 이제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서요. 그럼 경락인이 낸 돈이 있겠죠? 경락인이 낸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걸 배당이랍니다. 그럼 배당 순위를 잠깐 봐볼게요. 우리 책에 379페이지 가보세요. 379페이지. 그 중간에 노란색 글씨 배당 순위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민법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중개사법 시험에 나오죠? 그럼 배당 순위는 중개사법 시험에 외웠습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알아서 편할 때 외우시면 돼요. 배당 순위는 경비치당 후 임금공채라고 전에 외웠어요. 경비치당 후 임금공채. 외웠어요? 중개사법 시간에? 안 외웠습니까? 안 외웠어요? 암기법이 헷갈리지 않겠네요. 그래서 경매비용이에요. 이게 경매비용, 경매실행비용. B가 비용상환 청구권. 이게 좀 이따 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최가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주임법 상위법의 소액 임차인이죠.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 1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이게 당해세가 있어요. 경매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세금 있죠. 뭐 종합부동 종부세 이런 것들. 다음에 우가 우선면제. 우선면제가 순위가 이리 늦어요. 아까 우선면제가 뭐 전세권, 저당권, 주임법, 상임법에 확정일자 가진 임차인 등 있죠. 순위가 이리 늦어요. 저당권이. 임금채 그다음 공과금. 그다음에 얘가 일반 채권.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 일반 채권. 아무것도 담보 안 잡은 사람 있죠? 이게 우선면제, 이게 이제 배당 순서입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우예요. 최당우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비 최당우 임금 공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자, 저당권은 여기 써 있는 것까지만
우선 면제 받는 거죠? 그러죠? 저당권 여기 써 있는 것은 우선 면제 받아요. 그럼 지연이자가 3년이 발생했다면 3년. 지연이자가 3년이래요. 그러면 경매에서 1년까지만 여기서 받아요. 1년 것까지만. 그럼 나머지 2년은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는 거, 여기서. 여기서 받는 겁니다. 지연이자 몇 년까지만 우선 면제? 1년분까지만. 3년이라면 지연이자 1년은 여기서 받고 나머지 2년은 여기서 받아요. 근저당이라면 채권 최고에 4억 잡았죠. 근데 4억 5천까지 빚이 늘어났다며. 4억 5천까지. 우선 면제 얼마까지 받아요? 여기서 4억까지. 초과 5천은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이순위 저당권자도 뭘 받겠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뭘 정한 거다? 저기 우선 면제 한도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까지만 우선 면제 받고 못 받는 건 일반 채권 제일 꼴순위 받아요. 그럼 제일 꼴순위 거의 못 받겠죠 아마 실제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의미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실행비용이 경매비용 같은 말이에요. 경매 신청할 때 돈 들겠죠? 이게 실행비용 경매비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 비용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여기서 제일 먼저 받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여기에 만약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채권 최고액에 그러면 너는 1,000만 원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3억 9천까지만 받아 그 말입니다. 1,000만 원 여기 포함되니까 3억 9천까지만 받는 겁니다. 근데 포함되지 않으면 1,000만 원 받았죠? 여기서 별도로 4억 또 받아요.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팔립니다. 그래야 근저당권자가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뭘 보더라도 근저당이 훨씬 유리하죠? 실생활에는 저당권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71페이지 그래이 법조문 보시면 되겠죠? 다음 372페이지는 상단에 반가로 1, 2, 3, 4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양괄호 2번 목적물 범위가 있죠? 아래 358조가 있습니까? 네, 거기 보세요. 자, 저당권 여력은 저당부동산에 동그라미 칩니다.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종물 동그라미.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이 무슨 말이에요? 설정. 합의, 약정이에요. 설정이 뭐다? 합의, 약정. 즉 계약이에요. 계약. 즉 법률행위.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 미친다 그 말이죠?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부합물 종물 있습니까? A의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부합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후 동그라미. 전후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A는 네 줄 다 읽어보세요. B는 예컨대 있죠? 예컨대 밑으로 네 번째 줄 또한이 있습니까? 있어요? 거기 앞에까지 읽으세요. 다까지. 앞에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후 동그라미 쳤죠? 자 갑이 1층을 신축했거든요. 그리고 1층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갑이 2층을 중축했어요. 갑이 중축했다. 그럼 이 파란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흰색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근데 파란색, 흰색과 독립성이 없었대요. 그럼 파란색은 개별적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고 1층에 부합됩니다. 독립성 없으니까. 그럼 갑은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표시가 변경됐다라고 표시 변경 등기를 갑은 해야 되는데 갑이 법을 몰라서 이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갑이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A가 1층 경매를 실행했어요. 1층 경매. 그러면 경매에서 이거 표시 변경 등기 안 했기 때문에 2층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안 됐어요. 그러더라도 경락인은 자 저당 설정한 후에 나온 부합물에도 당연히 다 미쳐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평가 안 됐더라도 경락인은 2층까지 전부 다 치러갑니다. 경락인은. 그게 저당 설정한 후에 생긴 부합물에도 원칙 다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동그라미 치고 비 예컨대 거기 또 하나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잘 체크하셨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종된 권리 돼 있죠. 거기도 8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여기는. 자, 이런 말이 두 가지가 서 있어요.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자, 을에게 토지 임차권이나 을에게 지상권이 있다 해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네? 을이 병한테 건물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언제 봤어요? 오늘 읽으실 때 봤죠? 그랬을 때 전세권이 여기에 미친다 그랬죠? 그러면서 건물에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도 여기에 미친다라고 좀 이따 한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저당 설정하면 종된 권리까지 저당권 여력이 다 미칩니다. 따라서 이자가 경매 청구하면 경락에는 등기 없이 건물도 등기 없이 이것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죠? 그게 종된 권리, 종된 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써있냐면, 자, 아파트 1000호에 저당 설정했다. 그럼 아파트를 위한 대지 사용권이 있거든요. 내 1000호를 위한 대지 사용권. 여기에도 저당권 다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1000호를 경매 청구했다. 경락인은 당연히 1000호를 위한 대지권까지 다 취득해요. 종된 권리. 그런 식으로 그 2번은 다 읽어보시면 돼요. 종된 권리. 다음 제일 밑에 동그란 3은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고 특약이 없을 때 부합물 종문에 미친다 그 말이죠. 자,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과실이 있죠. 359조 봐보세요.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쳤죠. 압류 후 동그라미. 압류 후.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을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을 미친다. 그 말은 원래는 안 미쳐요. 압류 후에 미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 줄만 밑줄. 저당권 여력은 원칙 동그라미. 원칙 과실에 안 미친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만 미친다 그 말이죠. 법조문 예외입니다. 그 다음 아래 반가로 4번 있습니까? 저당 목적 토지 건물 돼 있죠. 자, 토지 저당권은 토지 이유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까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거 아니죠? 안 미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물상대의 보셨죠? 복습 잘 하시면 되겠고. 이제 377페이지. 그 중간에 노란색 2번 우선면 받을 효력 있잖아요. 이건 민법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밑에 A 있죠? A 5줄 2월달에 했었고. 그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 중간에 가장 중간에 동그라미 2번 5줄 있죠? 그것도 2월달에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민법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아까 폐당순위 경배체당 후 임금공채 한번 외워봤죠? 자, 이제 넘기시면 380페이지 오시면 돼요. 04번 저당권 실행돼 있죠? 저당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하겠죠? 그게 아래 363조 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 변제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 있었죠? 이렇게 경매 청구권도 법에 써있는 권리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아래 양괄호 2번 매각 경락 효과 써있습니까? 반괄호 1번 세 줄 읽어보세요. 매수인은 등기하기 전에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하죠? 그 말이 써있고. 반괄호 2번 있습니까? 반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4줄 있죠? 4줄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용의물권 있습니까? 그럼 거기 7번째 줄 멸한다 있죠? 소멸한다. A의 선수인 저당권 있잖아요. 거기 앞에까지 소멸한다 있습니까? 멸한다 찾았어요?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7줄입니까 총? 이 제일 중에 이거 작년 빼고 5년 연속 정답 나왔습니다. 왼쪽에 4줄, 오른쪽에 7줄. 이런 말이에요. 올해 분명히 정답으로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 공부하셨죠? 말소 기준 권리 했습니까? 설마 그걸 안 했다 않겠죠? 설마 하셨을 거야 아마. 자,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오늘 저도 했어요. 오늘 제가 언제 했죠? 1교시 관법제 할 때 말소 기준 권리 외우셔야 돼. 이건 당연히 그 부동산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압류 또는 가압류, 그 다음에 하나가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다 같은 말이에요. 담보란 말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시간에도 저당권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경매 나오면 얘들은 무조건 소멸해요. 그 이하 다 데리고 소멸해요. 그 이하. 자,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른 것들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뭐 순위보존 가등기 이런 것들은 날짜가 빠르면 소멸 안 해요. 근데 똑같은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임차권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 아래 나오면 경매 나오면 얘들 다 데리고 소멸해요.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 간단해요. 그냥 그 부동산의 날짜 제일 빠른 거 하나 골라서 그냥 눈 감고 다 밑에 치우면 돼요. 무조건. 그게 권리 분석입니다. 그럼 자 지상권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이거 예외적으로 대항력 갖췄죠. 근데 경매에서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빨라야 돼요. 똑같은 것들이 말소 기준 아래에 있으면 대항력 있더라도 경매하면 다 대항력 소멸합니다.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돼요. 단 이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책임져야 하는 권리가 있어요. 항상 인수되는 권리, 경락인에게. 그 세 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걸 분유법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세 가지는 말소 기준과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났습니다. 분이 분묘기준권이에요. 유가 유치권, 법이 법정이상권. 얘들은 항상 살아남다. 불사신 권리예요. 분유법. 경락인이 항상 책임지는 겁니다. 분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민법 시험용으로 정리하면 민법 시험용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었어요. 2순위가 지당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가치 임차권자가 있었다. 그럼 이 상태로 경매 나오면 1순위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죠. 밑에 다 소멸해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 못하니까 짐 싸서 다 나가야 돼요. 반대로 1순위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대항력 가치 임차권자가 나왔고 2순위가 1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그럼 경매 나오면 이 밑으로만 소멸하죠. 얘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경락인 인수하는 거예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시험 항상 이렇게 나왔어 지금까지. 1순위가 저당권 A, 2순위가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가치 임차권자 있었다 해보세요. 3순위가 저당권 C. 우리 시험 항상 이 C가 경매 청구예요. C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저당권 중간에 샌드위치들 소멸합니까? 살아남습니까? 경매 신청했더라도 여기가 1순위 저당권이죠. 최선순위 그러면 밑으로 무조건 이렇게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소멸한다가 해마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작년 빼고 5년 연속 정답. 그러니까 작년 빼고 6년 전에 일어났어요. 6년 전에 저당권, 지당권, 저당권 소멸한다 정답. 5년 전에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소멸한다 정답. 4년 전에 저당권,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권, 저당권 소멸한다 정답.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3년 전에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소멸한다 정답. 3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또 냈어요. 똑같이. 3년 전에 내고 2년 전에 내니까
유치권을 2년 전에 얘가 살짝 유치권을 딱 넣어놨어요. 뭐만 살아남아요? 유치권만 살아남다. 정답. 작년 빼고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 이 말소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올해 반드시 나와 이거. 그 말이 왼쪽 오른쪽에서 있으니까 같이 정확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는 중간에 2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는 이제 법정이사건 지난주 하셨죠? 그 다음 자 387 와보세요. 387. 그 상단의 양괄호 4번 법정이사건 내용이 여기서는 366조 법제겠죠? 근데 오늘 처음 했던 관법제에서 모든 법정이사건 내용 봤죠? 다 똑같은 게 여기서 볼 필요 없어요. 모든 법정이사건 내용은 첫 시간에 관법제 다 봤으니까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밑에 노란색 2번 있죠? 이제 387페이지입니다. 자, 하단에 2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 써있죠? 그럼 일괄 경매권 동그라미 치시고 결론을 써놓으면 되겠다. 일괄 경매할 수 있으려면 저당권 설정자 소유 건물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소유 건물은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법조문을 한번 봐볼까요? 365조. 제목 뒤에 보세요. 자, 토지 동그라미세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동그라미. 설정한 후 동그라미.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 축조 동그라미. 건물 주요 때에는 여기까지. 그럼 동그라미를 다시 읽어보면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그랬죠. 그럼 그 토지는 나대지였죠. 나대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죠. 그럼 결론 법지 X. 법정이사건 발생하지 않죠. 설정 당시 동일 소유 아니니까. 다시 축조한 때는 그 다음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침다. 건물 경매대가 괄호. 여기는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랬죠. 자, 이런 말입니다. 갑소유 나대지에 여기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일세 아니니까 법정이사건 발생하지 않죠. 결론입니다. 근데 갑이 이제 세 번째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갑이 A에게 돈을 못 갚았네요. 그래서 A가 네 번째로 토지 경매, 임의 경매를 실행했다. 임의 경매. 그래서 우리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럼 이때는 366조 법정이사건 발생하지 않으니까 철거해. 그럼 이거 철거해야 돼요. 그럼 철거하면 건물이 아깝죠? 건물이 아까우니까 A가 철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건물에는 저당권 없죠? 그렇지만 A가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까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단 그때는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킵니다. 그래야 내 건물 철거 청구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원래 저당권 없었죠? 그러니까 건물 대가에서는 A는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게 가르친 거예요. 토지 대가만 받고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A가 일괄 경매할 의무가 없어요. A가 선택하는 겁니다. 의무 없어요. 여기서만 받으면 돈 다 못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러죠? 따라서 A가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꼭 일괄 경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거기까지 경매 청구하려면 저당 설정자 소유 건물해야 돼요. 타인 걸 함부로 경매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갑이 처음에 신축했더라도 현재 병소유라면 소유자 다르죠? 그때는 A는 일괄 경매 청구 못해요. 근데 병이 갑에게 용의권을 설정받아서 병이 신축했거든요. 근데 그걸 갑이 돈 주고 샀대요. 그럼 소유자 똑같죠? 그때는 이제 A가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똑같아야지 할 수 있어요.
다르면 남은 건물 함부로 경매 청구 안 되겠죠? 일괄경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이때만 가능하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기시면 388. 중간에 양괄호 2번 요건 돼 있죠? 반괄호 1번은 밑에 두 줄만 읽어보시고, 밑에 노란색 볼 필요 없어요. 다음 반괄호 2번 있습니까? 그 동그란 1번은 두째 줄 해야 한다까지 읽으세요. 해야 한다까지. 다만 앞에 거 읽으세요. 2번은 다 읽어보세요. 2번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써있으니까 잘 읽어보셔야 돼요. 결국 동일인 소유라면 할 수 있어요. 소유자 다르면 일괄경매할 수 없다 써있습니다. 반괄호 3번은 선택이지 의무가 없어요. 양괄호 3번 효과는 1번 두째 줄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까지. 그러니까 경매됐을 때 이제 건물은 우선 면제 못 받는다 그 말이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일괄경매 끝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노란색 3번 제3취득자가 있죠. 이게 이제 제3취득자 누군가를 잘 이해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래 두 줄 의의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란 저당권 설정 후죠. 후에 그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다시 제3취득자란 일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 후에 소유권이나 용의권을 취득한 자, 용의권. 그렇게 써있죠? 그럽니까? 지상권, 전세권, 용의권이잖아요. 그 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그냥 글을 쭉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등급을 보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불쌍하니까 법에서 보호를 합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채무자 아니다. 채무자 따로 있어요. 얘는 채무자 아닙니다. 아까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다 그랬죠. 물상보증인도 채무자가 아니에요. 둘 다 채무자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럼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 자, 부동산 등기법과 현재 갑소예요. 이때 두 번째로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채권액이 3억이래요. 그럼 제일 먼저 갑이 소유자였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이 상태에서 병이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저당 설정 후 소유권 취득한 자, 이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저당 설정 후 소유권 취득한 자, 이자가 제3취득자.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 시가가 5억이라 해보면 5억짜리 현재 저당권 3억 설정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병이라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살 겁니다. 첫째, 나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갑이 빌린 돈이죠? 그러죠? 갑이 빌린 돈 내가 갚을 테니까 5억짜리 2억에 사면 되죠. 그걸 보통 저당 채무를 안고 산다 그러죠? 두 번째, 나는 저당권 싫어해요. 그럼 5억 다 주고 갑이 잔금일날 갑이 말소하는 조건으로 5억 다 주고 사면 되죠? 보통 그렇게 사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산 두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갑이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그럼 5억짜리 2억이 사면 되죠? 이런 사람은 제3취득자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로 우리 경매 청구했대요. 우리 경매 청구했대요. 그럼 이 돈 누가 안 갚았어요? 네? 누가 안 갚았냐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채권자예요. 병이 안 갚았죠. 내가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샀잖아요. 내가 안 갚았죠. 병이 안 갚았죠. 그래서 경매 나왔어요. 그럼 병 누구를 하소연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이죠. 자기가 돈 안 갚아서 자기 부동산 경매 나오면 누구를 하소연할 수 없죠. 자기 책임자겠죠. 이 사람은 제3취득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제3취득자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부동산 거래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그러죠? 근데 갑이 그래요. 제가 오늘 꼭 5억을 써야 되니까 오늘 5억에 저한테 사주세요. 오늘 저 5억 주시면 제가 3달 안에 이거 꼭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나에게 5억 주고 사래요. 그러게 사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가끔 그러게 사는 미친놈이 있어요. 그 미친놈을 제3직자랍니다. 다시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오늘 5억 날 다 주래요. 그러면 너 이거 말소해야 하는데 말소도 못 하겠대요. 내가 일단 5억을 쓰고 3달 후에 이거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나 믿고 5억에 사달래요. 정치인도 아니고 뻔뻔해요. 그럼 사는 미친놈이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사는 미친놈이 있어요. 그 미친놈을 제3직자래요. 자, 병이 갑 5억 다 줬죠? 3달 후에 갚은대요. 근데 우리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누가 안 갚았어요? 갑이 안 갚아서 지금 갑 믿은 내 부동산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죠? 이 불쌍한 삶을 제3직자, 이 미친놈을 제3직자. 그럼 병은 경매 나오면 내 부동산 내가 경매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소유권 뺏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소유지만 자기가 경매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채무자 아니에요. 갑이 채무자입니다. 갑이 갚아야 할 돈을 내가 대신 갚아요. 그럼 경매 안 하겠죠? 그래서 타인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갑 대신 갚고 갑한테 3억 청구하면 되겠죠? 네, 두 가지는 갑이 돈이 있을 때 말이에요. 병이. 병 5억 다 주고 10원도 없어요. 그럼 경매 나오면 이런 거 못 하겠죠?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근데 불쌍한 병에 쫓겨나는데 목적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저기 1순위로 우선 면제받는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갑 믿은 죄로 목적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경매에 나와서 쫓겨나요. 그럼 불쌍하니까 제일 먼저 받고 나가라고 이 최우선보다 더 빨리 돌려줘요. 불쌍하니까. 이런 식으로 불쌍하니까 법에서 이 불쌍한 사람을 3가지 권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아니까 이건 금방 와 닿죠? 얘가 어떤 미친놈인지 아니까. 그러죠? 그래도 이런 미친놈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갑부동산이 있고 이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 설정한 후에 용의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했거나 또는 전세권 취득했거나 또는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임차권 취득한 용의권자들, 이런 병이 있다면 얘들은 저당 후 용의권 취득했죠. 이 상태로 경매 나오면 다 지워져서 다 집사항서 쫓겨나는 사람들이죠. 이 불쌍한 사람을 제3취득자 그래요. 얘들 제3취득자. 그럼 이 자들이 자기가 경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임차인 열받겠죠. 쫓겨나니까 중개사가 얘를 잘 꼬셔요. 당신이 경락 받아버리라고. 그러면 우가는 성질에 무조건 1등 나야겠죠. 돈 쓰란 대로 잘 써요. 그럼 무조건 1등 나죠? 그러면 스스로 따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얘들만 쫓아다니면서 이 쫓겨나니까 억울한 걸 그 속을 긁어서 1등 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돈 많이 버리고 무조건 1등 나요. 경매에서 스스로 착착 챙겨먹고. 아무튼 얘들은 자기가 경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대신 갚아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없어 쫓겨나면 필요비익비 가장 먼저 받아요. 쫓겨나면. 예, 불쌍한 사람들. 저도 이렇게 산다니까 그런다고 저를 불쌍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저 이제 집에 안 올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사놨죠. 그 돈으로. 그래서 분양권 몇 개 사놨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어차피 집에 안 올 것 같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양거로 1번 밑에 363조 있습니까? 자, 그 2항이 있죠?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가 경매인 될 수 있다 그랬죠? 내 건 내가 경납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제3취득자 변제가 있죠?
자, 364조 가로 쳐보세요. 가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가로. 가로 안에 근저당권자 있습니까? 네, 근저당권자 X. 다시 가로 쳤죠? 이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런 병이나 이런 병들은 저당권자에게 갑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근저당권자는 못해요. 근저당권자는 말소 청구 못합니다. 후순위자는 제3층자 아니니까. 그게 반가로 2번이에요. 반가로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본조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근저당권자 X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위쪽에 반가로 1번이 있죠. 반가로 1번은 다섯째 줄에 이 경우 있습니까? 거기 앞에까지 읽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우 앞에 없다까지 체크하시고 다섯 줄 아주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채무자 아닌자요. 똑같아요. 둘 다 채무자 아닌자. 채무자 아니니까 이제 둘이 똑같은데 제가 이걸로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차피 취지는 똑같으니까. 다시 갑부동산에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그러죠. 제3취득자. 근데 갑이 채무자인데 갑이 지금 돈을 너무 안 갚아서 지연이자가 3년분 발생했대요. 3년분 발생했다. 그럼 갑은 채무자라 전액 다 갚아야지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원금과 이자 전액 다. 그러죠? 근데 얘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는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얘한테. 그럼 얘는 말소해야 됩니다. 다시 채무자는 몇 년? 채무자는 책임 한도가 없어요. 전액 변제 여기. 채무자는 책임 한도가 안 정해 있습니다.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하지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 아닌 자는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이자가 말소 청구하면 1년분만 갖고 청구하니까 얘는 뭐 이 불이익이 있습니까? 얘가 말소하려면 3년 다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 아닌 자가 말소하려면 1년큼만 갖고도 말소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린 손해인 것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손해 없어요. 만약에 우리 부동산을 경매 청구해 보세요. 우리 돈을 못 받아서 경매 청구하면 우리는 몇 년까지만 우선면이 받아요? 1년분, 1년. 나머지 2년분은 제일 꼴순이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1년만 갚아도 얘는 실제적으로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경매 청구해도 1년까지밖에 우선면이 못 받으니까. 지연이자 2년은 거의 못 받을 거야. 뭐 꼴순이니까 저기 일반 채권. 저기 꼴순이. 그러죠? 그러니까 손해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얘는 1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저당으로 오시면 채권 최고액 4억 써있다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병이 제3취득자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갑이 돈을 너무 안 갚아서 갑이 갚을 돈이 4억 5천이나 됐대요. 그럼 갑은 채무자라 전액 다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 아닌 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손해 없어요. 어차피 우리 경매에도 이 중에 4억까지만 우선면이 받고 5천만 원은 제일 꼴순이 일반 채권이라 거의 못 받을 거니까 어차피 손해 없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닌 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고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하지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섯 줄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하단의 양가로 3번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죠. 367조 읽어보시고 그게 아까 저기 1순위로 우선 면제 받는다 이제 그 말이죠. 그 큰 거점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세 가지.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6번 저당권 침해가 있죠.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물권주 청구권 있습니까? 그럼 반괄호 2번 저당권이 반환 충고 없다 그랬죠? 하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있어요. 방해 제거, 방해방. 그 다음 이제 393페이지 오시면 돼요. 393. 07번 저당권 처분 있죠? 361조 보세요. 저당권은 가로칩니다. 그 채권,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가로. 즉, 엄마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 못하죠? 항상 엄마 함께 양도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노란색 2번 저당권 소멸이 있습니까? 제일 밑에 노란색 글씨. 그 작은 글씨 판례가 있죠? 그 판례를 추가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근저당까지 해야 되니까 2시 좀 넘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오늘 중간에 중단되면 안 되니까 좀만 더 할게요. 다음 주에 끊어서 하면은 그 여러분 이해 못하니까 오늘 좀만 시간 오버더러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갑에 있는데 이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자 채무자 누구예요? 채무자 갑이죠.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샀어요. 그 상태에서 이 채무가 변제됐습니다. 그러면 시간 추산 써보면 갑이 먼저 소유자였죠? 근저당권이 있고 병이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채권액이 다 변제됐다. 그럼 이제 변제됐으니까 이거 말소해야겠죠? 자, 그럼 등기 말소 종업권은 이 등기 무효니까 말소하겠죠? 그렇죠. 유효면 말소할 수 없잖아요. 무효니까 말소 종합니다. 그럼 이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가 하니까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말소 청구는 물청이라고 하겠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갑이 말소 청구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웃었어요. 야, 너 현재 소유자 아니잖아. 너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너는 행사 못해 그랬어요. 근데 대법원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현재 물권자가 아니지만 갑이 채무자죠. 근저당 계약 당사자거든요. 계약 당사자로서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물청이 아니죠. 채청.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등기 말소 청구는 다 물청인데 얘가 하는 말소 청구 딱 하나만 유일하게 채청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작은 글씨 봐보세요. 자, 작은 글씨. 저당권이 설치된 후에 그 부동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 동그라미. 씁니다. 물청이라고 해요. 병. 현재 얘가 하면 물청. 현재 소유자가 피담원 채무 소멸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론이지만 정전 소유자 동그라미. 그냥 채청 쓰시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얘도 할 수 있다. 채청. 물청, 채청 구별하면 돼요.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08번 특수저당이 있죠. 일본 공저당은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니까 5월달 할 것이고 우리는 아까 397페이지 2번 근저당이 있었죠. 법점을 읽어봤죠. 자, 이제 우리는 저당권은 그냥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 두 가지가 있고 실제 생활에는 무조건 다 근저당권만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근저당권이 원래 이런 경우를 가정에서 만들어져서 원래는 다시 실생활에는 다 근저당권만 있는데 원래 근저당권은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 경우를 가정에 내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셨죠? 실생활에는 뭐만 있다? 근저당권만 유리하니까. 저당권 없어요. 근데 근저당권은 이런 경우를 가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은 이 경우를 시험에 냅니다. 갑이 이제 전국에 있는 대리점이다. 우리 본사, 우리 신발 공장에서 대리점에게 물품 신발 공급 계약 체결하고 보통 이렇게 하죠. 신발을 외상으로 대주면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외상가 갚고 또 외상으로 대주면 소비자에게 팔아서
외상값 갚고 이런 구조예요 이제. 근데 전국에 있는 대리점 100군데에서 몇 달 동안 돈 10원 던지면 부도나겠죠? 그럴까봐 얘가 채무자죠 외상값.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우리 근저당이라는 걸 취득해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왜 나오냐면 갑의 외상값이 얼마 지정해 있습니까? 계속 오르락 내리락 증가면 등합니까? 갑의 외상값은 계속 증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채권이 얼마일지 특정할 수 없죠. 이렇게 증가면등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래 근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조건 다 근저당 해버리지만 그러면 채권액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정하고 최고액만 정해요. 최고액만. 뭐 2억 이런 식으로. 보통 결산기는 안 정해도 되는데 뭐 한 결산기 1년이라 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다 결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갑에게 신발을 3천만 원치 보냈어요. 값이 3천만 원입니다. 우리 갑한테 신발 4천만 원 또 보냈어요. 현재 갑 채무가 7천만 원이죠. 갑이 다 갚았어요. 그럼 채무가 0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갑이 다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물건 7천만 원 보냈어요. 또 물건 5천만 원 보냈다. 이러다가 결산기를 1년 정했다면 1년 되는 날 갑이 1억 2천 갚으면 되겠죠? 안 갚으면 우리 이걸 경매하겠죠? 그러게 계속 증감변동한 채권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처음에 빚이 한 7천만 원 졌거든요. 갑이 다 갚았어요. 그럼 채무가 일시 0이 됐죠? 그럼 일반 저당권은 엄마가 죽으면 아세게 죽은다 그랬죠? 근데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아요. 결산이 정했다면 중간에 채무가 일시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까 부정성 완화 그랬어요. 부정성이 좀 완화된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7천만 원 받을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어요. A한테. 깡한다 그러죠? 그럼 원래는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따라가는데 근저당권은 개개의 채권 하나하나에 따라서 부정화해서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주의를 넘기지 않는 한 근저당권은 개개의 채권에 따라서 이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아까 부정성 완화 그래서요. 부정성 완화 법조문에서 아까 써놨죠. 부정성 완화. 그래서 이 부정성 완화 성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저당과 다르다. 자 그럼 이 관계를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이제 그래프로 이 수직선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또 학기론 다니고 그래프 나왔어요. 이쪽이 채무액입니다. 이쪽이 시간 t예요. 시간. 그럼 결산기일 1년 딱 이렇게 정했잖아요. 1년까지만 딱 되는 거고 채권 최고액 딱 2억 정했죠? 2억까지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저 X라는 부동산으로는 여기 안에 들어온 것만 담보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저 X로 담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빚이 3천만 원 줬죠? 3천에서 7천 늘어났죠? 일시 0이 돼요.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이 금액을 값은 갚아야겠죠? 그러죠? 만약에 채권액이 이렇게 됐대요. 1년에. 그럼 당연히 값은 1년에 이 돈 갚아야 돼요. 그러죠? 값이 돈 안 갚으면 우리 X를 경매해요. 경매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오른 최우선 받아요. 여기까지 우선면제. 그냥 우선면제. 초과한 건 우선면제 못 받죠? 채권 최고액값 우선면제 받아요. 이것까지만. 초과한 건 어떻게 돼요? 여기 제일 꼴순위. 여기서 받는 겁니다. 거의 실제로 못 받겠잖아. 그죠? 그래서 결산기 내에서 채권 최고 이하까지만 경매에서 최우선 받아요. 그냥 우선면제 받습니다. 이거 초과해버리면 우선면제 못 받아요. 그래서 값은 이 금액을 갚아야지만 값이 못 갚아서 우리 경매청 가더라도 여기 2억까지만 우선면제 받고 초과 부분은 일반 채권으로 꼴순위 받는 겁니다. 이 근저당 제도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 경우를 가정해 내는 겁니다. 그럼 자 책으로 오시면 398페이지 되어 있죠? 가로 2번 특성 있습니까? 반가로 1번 읽어보시고 2번은
두 번째 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까지 읽으시면 돼요. 부정성 하나. 3번 소반성 하나는 1번의 네 번째 줄 판례번호 앞에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 1번이 이겁니다. 채권 하나 이전에도 근저당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소반성 하나. 둘 다 부정성 하나 같은 말입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3번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1번 제목만 밑줄 설정계약, 2번 등기 밑줄. 그럼 동그라미 2번 근저당이라는 것 그랬죠. 것을 취지 그래요. 취지로 바꿔서 보세요. 근저당이라는 것이 취지. 취지 등기해야 돼요. 아래줄 그리고 담보할 채권은 최고액도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데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근저당 반드시 뭘 등기한다? 1번 근저당권하고 채권 최고액 뭐 2억 이렇게 등기해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 등기했죠? 이 글자 쓰라는 게 근저당 취지 이게. 이거 안 쓰면 그냥 저당권이니까 이 글자 하나 쓰란 말이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존속기간 반드시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간은 안 정해도 되죠. 항상 우리 민법시험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도 존속기간 안 정해도 돼요. 등기 필요적 계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근저당 효력이 있죠. 1번은 동그라미 1번 4줄 읽어보세요. 아까 다 했어요. 그래 360 비교하면서. 다 반가로 2번 피담은 채권 확정이 있습니까? 1번 확정 사유 되어 있죠. A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약정 시기가 도래했다. 결산기. 그날 채권액으로 확정돼요. 그날. 다음 페이지. 반가로 P.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 해지할 수 있죠. 거기는 아래 두 번째 줄. 이로써 피담은 채무 확정된다까지 읽으시면 돼요. 계약 중간 해지할 수 있죠. 다음 C가 중요해요. 경매 신청. 그거는 다섯 줄 다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C는 이런 겁니다. 자, 등기불구에 1번 근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2번 그냥 저당권자 병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을이 경매 신청하면 신청한 날 을채권이 확정돼요. 답은 그 돈 갚아야겠죠? 네. 나보다 후승이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때 을채권이에요. 선순위 근저당 채권은 언제 확정될 것인가? 얘는 후순위 때문에 선순위가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경매가 중단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할 때 그날 을채권이 확정됩니다. 누구 채권? 병이 아니라 을채권. 자기가 경매 신청하면 그날 내 채권 확정되고 내보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끝난 날 을채권이 확정된다. 만약에 자 이날 우리 경매 청구했대요. 그러면 그 채권으로 딱 가보면 확정돼요. 만약 이날 병이 경매 신청했다. 후순위가. 그날이 아니라 경매가 다 끝나서 이날 경락인이 매각되고 완납하면 그 채권으로 갑채권 확정되는 겁니다. 갑채무와 을채권 알겠죠? 그래서 C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확정 효력 되어 있죠? 자, A 봐보세요. 피담은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 전환되고 이후 그 채무가 변제되면 근저당권 소멸한다. 그리고 다음 확정 이후 동그라미.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강이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권 외에 담보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중간 다만이 있습니까? 확정된 있죠? 된을 위에 전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확정전. 된이 틀렸단 말이 아니야. 확정전 써보시고 확정전 동그라미. 확정전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담보된다 그랬죠. 왼쪽에는 확정 후 동그라미 쳤고 오른쪽에는 확정 전 동그라미 쳤죠. 이날 채권이 확정됐어요. 왼쪽 페이지는 확정 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 안 돼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는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대요. 그럼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확정 후 이자도 다 담보돼요. 최고액까지. 왜 그래요? 근본이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니까 이 채권의 이자가 확정 후에 발생해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건 다 담보됩니다. 확정 전 채권 근본이니까.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B가 있죠? 자, B는 이제 우리 경매 신청하면 그날 우리 채권이 확정됐죠. 나중에 우리 경매를 취하했어요. 우리 경매를 취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효력 번복되지 않고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냥 값이 불쌍하니까 경매 없앤 거지. 값은 이 돈 갚아야 돼요. 취하됐다 해서 확정 효력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는 그 세 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C 보세요.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권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거기서 네 번째 줄. 중간쯤에 이와 같이 있습니까? 찾았어요? 네? 이와 같이 채권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 후 동그라미. 변경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되고 변경 전 것은 이제 담보 안 되겠죠? 변경했으니까 당연히. 그죠? 그래가지고 양가로 5번 소멸이 있죠? 제일 밑에 반가로 3번 그 네 줄만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다 했어요. 채무자는 전액 변제, 채무자 아닌 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충할 수 있다.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문제 407페이지 하나만 풀어볼게요. 407, 자, 8번 근저당 설명 틀린 거 그랬죠? 작년 문제 1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할 수 방금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변경 후 것만 담보된다 그랬죠?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 것만 담보된다.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도 채권 최고의 한도 내라면 전액 다 담보되죠? 채권 최고의 범위니까 맞았고 3번 근저당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설정에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이런 것 아까 신발 공급계약 이런 게 있어야겠죠 따로? 신발 채무만 담보하는 거죠.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에 신청한 경우 그 다음 선순위에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한 때 맞았죠?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은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후순위 근저당권자 그랬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채택자 아니죠? 그래서 이자는 그 채권 최고를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그다음 390페이지 써보세요. 그리고 390페이지 가보시면 그게 364조 있습니까? 364조 봐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당권, 전액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채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반가로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거 청구 못한다 그랬죠. 제3채택자 아니니까 그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채택자 아니니까 대위변제해도 선순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같이 써놓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성원일까지 마치고 좀 약간 늦었네요. 다음 주에 이제 유치권을 하고 계약법 안 들어가요. 민사특별법에서 그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 있죠? 그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이걸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처담권은 좀 어려우니까 복습을 잘 좀 차분히 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